안녕하세요. 이번 주 주간 뉴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템퍼스 차트 흐름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템퍼스 주봉이고요. 이번 주 주봉도 많은 상승으로 인해서 양봉으로 끝났고요. 전고점을 뚫지는 못했지만 전고점을 계속 트라이 해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 좀 거래량 없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 급등한 후에 나오는 그냥 단순한 조정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스텝으로는 전고점 뚫고 100불 트라이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자로 90달러에서 98달러로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왔고 이제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에서는. 원래 90불 목표 주가로 원래도 최고였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올렸어요. 아마 FDA 승인 뉴스로 인한 뭐 그런 작용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주주분들 많이들 아시는 목요일에 FDA 승인 뉴스가 떴습니다. 목요일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와서 템퍼스 주주들이 굉장히 기뻐했던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뉴스를 좀 요약해보자면 FDA 승인 뉴스입니다. 템퍼스 AI의 업데이트된 심장 영상 플랫폼 템퍼스 픽셀이 미국 FDA 501K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요 기능은 기존 MRI는 단순 밝기 차이만 보여줬지만 픽셀은 정량적 T1, T2 맵 생성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임상이가 섬유화, 염증, 부종 등 기존 방식으로 놓치기 쉬운 질환을 탐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캐너 장비 제약 없이 원시 MRI 데이터에서 직접 맵 생성이 가능하게 됐어요. 이게 원래 장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이거를 하려면은 장비가 너무 고가여가지고 아무나 쓸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게 나와서 되게 의미 있는 FDA 승인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상 가치로는 더 빠르고 정확한 진단 및 환자 맞춤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과 정확성이 개선된 거예요. 그럼 이제 픽셀의 FDA 501K 승인 의미를 보면은 의료기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 중 하나가 FDA 승인이에요. 501K 승인은 기존에 유사한 승인 제품이 있다는 전제에서 안정성과 효능이 동등하다고 인정받았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연구용 파일럿 단계를 벗어나 미국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상업 제품으로 인정받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규제 리스크 해소되고 상업화 가능성 확보라는 점에서 상당한 무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템퍼스에게 주는 전략적 의미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템퍼스는 분자진단 중심 매출 구조였습니다. 픽셀의 FDA 승인으로 영상 AI도 임상 상업시장에 진입한 거고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확장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템퍼스의 큰 그림은 유전체 영상 병리 데이터 통합 플랫폼인데 이번 승인이 그 퍼즐의 영상 파트를 공식적으로 활성화해줬다고 볼 수 있어요. 즉 템퍼스가 단순한 유전체 기업에서 의료 데이터 통합 AI 기업으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되게 큰 상승을 해줬고 오늘 조정도 좀 짧게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하다 보니까 뭐 아직 끝난 건 아니라 조정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그렇게 크게 나와도 별로 저는 그렇게 크게 무섭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정이 와도.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단기 주가로는 FDA 승인 뉴스는 대부분 주가에 즉각 반영됩니다. 단기 급등 후 차익 실현 가능성이 나와요. 원래 이게 조금 보통적인 흐름이긴 해요. 그래서 주가 트리거로서는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내려갈 수도 있고 주가는 뭐 이제 맞추기 힘들어요. 그래서 뭐 계속 상승하는 주식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는 편이에요. 중장기 기업 가치로는 FDA 승인이 있어야만 병원 도입 보험 커버 논의가 가능해서 매출화의 필수 단계입니다. 그냥 이게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면 돼요. 매출화로 가려면. 아직 매출 기여도는 작지만 향후 영상 부분 매출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관과 펀드 입장에서는 규제 리스크가 낮아졌다는 이유로 밸류에이션에 프리미엄 줄 여지가 있어요. 무게감을 평가해보자면 단기 매출가는 좀 낮습니다. 단기 바로 뭔가 매출로 발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 전략 의미로는 굉장히 높은 가치를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제와 신뢰도 관점에서는 이제 매우 높죠 이게. 그래서 이런 뉴스는 기업 본질에 좀 플러스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출 임팩트는 작지만 템퍼스가 진짜 헬스케어 AI 플랫폼 기업으로 가는 첫 공식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FDA 501K가 갖는 의미를 좀 살펴봤고 이제 좀 돌아와서 기업 시장 반응을 보면 템퍼스 AI 경영진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엄격하고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AI 기반 영상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코멘트를 남겼고 주가의 반응은 승인 당일에 13%에서 15% 급등하고 91.06불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런 매수 포인트나 이익 실현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언급은 이 기사에서 나왔던 기술적 언급입니다. 전략적 의미를 살펴보면 템퍼스의 영상 사업이 실험 단계를 넘어 상업화 궤도에 진입했다는 공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통합 플랫폼 강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전체 영상 병리 데이터까지 연결돼서 정밀 의료 플랫폼으로 포지셔닝이 강화됐습니다. 다른 경쟁사인 기존 영상 강자들은 주로 장비 플러스 소프트웨어고 템퍼스는 데이터 통합 및 정밀 진단에 강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라고는 적었는데 장단점이 아니라 장점과 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점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장점은 FDA 승인으로 미국 시장에서 신뢰 상업화 가능성을 확보했고 전량적 MRI 분석으로 의료진 의사결정 지원에 강화가 됐습니다. 기업 스트릿 또한 강화됐습니다. 장기 밸류에이션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계 현실을 좀 보면 단기 매출 반영은 좀 제한적이에요.
주가 단기 과열후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매출화까지 병원 채택 보험 코드 적용 등 추가 단계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템퍼스는 이쪽에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원만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른 곳보다. 영상 AI 분야의 경쟁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차별성 유지가 관건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차별성 유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조금 있다 정도만 알고 가면 될 것 같고, 우려사항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요,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구간 진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전고점에 물려있던 분들이랑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뭐 차익 실현 매물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너무 위 아니야 해서 나오는 매물들에 대한 뭐 그런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구간임은 확실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손바뀜 일어나면은 또 한 번에 또 팍 한번 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정 짧게 주고. 그래서 이런 타이밍을 맞추는 매매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결국에는 유리합니다. 기업을 보고 평가하면서. 그렇지만 단기 매매도 잘하면은 이만한 게 또 없으니까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도 좀 참고해서 수익 많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장기로는 템퍼스의 데이터 통합 의료 플랫폼 전략에서 의미 있는 퍼즐 조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 관점으로는 단순 이벤트 트레이딩보다는 장기 밸류 확장 스토리의 강화로 보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번 뉴스는 단기 급등 재료와 전략적 장기 이정표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단기 반등 후 조정 가능성은 크지만 기업 자체에는 매우 중요한 승인입니다. 그래서 전 짧은 조정에는 매수할 생각이 좀 크게 있습니다. 지금 벌써 매수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많은 물량을 넣어도 저는 뭐 문제가 없다는 개인적인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따라서 그렇게 매매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참고만 해서 자기 매매와 대입해서 그 결정은 꼭 혼자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좀 다른 전문가에게 좀 논의해서 하셔야 되고, 저를 따라서 사라는 말은 아니니까 절대 좀 따라서 매매하시면은 위험하고 하지 않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이제 다음 뉴스는 템퍼스의 암치료 환경 변화 속 피어리스트 검증 획득이라는 뉴스입니다. 이 기사는 이제 FDA 나오기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아쉽게도 이거는 뭐 주가 반영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날 뭐 큰 상승이나 뭐 그런 것들은 제 기억에는 없었어요. 템퍼스 AI의 퓨어리스트 검증 획득 뉴스를 좀 요약해보면은, 퓨어리스트 검사는 템퍼스 AI가 진센트릭과 협력해 개발한 RNA 기반 알고리즘 검사입니다. 췌장암 환자를 고전적과 기저아형으로 분류하고 각각 아형에 따라서 FFX, GMP, 치료 반응 차이를 보여 치료법 선택 가이드 역할을 해줍니다. 임상검증으로는 가장 방대한 실제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고, 퓨어리스트 분류에 따라 PDAC 환자의 생존율과 예후를 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퓨어리스트가 예후 및 예측 바이오마커로 임상적 유의성을 확보했고, 연구 결과는 JCO 프리시전 온콜로지에 게재됐는데 가장 권위 있는 암 관련 저널 중에 한 곳입니다. 시장 맥락을 보자면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12%로 가장 치명적인 암 중에 하나입니다. 다들 아시죠? 이 췌장암 좀 되게 좀 잔인한 암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잘 발견도 안 되고 이미 증상이 나오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치료도 힘들대요. 좀 뒤에 숨어 있어가지고. 현재 치료법은 FFX와 GMP 두 가지가 대표적이지만 어떤 환자에게 더 맞는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글로벌 췌장암 치료 시장은 2030년까지 약 58억 4천만 달러 규모 전망하고 있고요. 25년에서 30년 연평균 성장률을 12.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퓨어리스트는 이 시장에서 맞춤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도구로 포지셔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로는 임상신뢰 확보가 됐는데 단순 연구 단계가 아니라 실제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상 적용 근거가 강화가 됐고요. 정밀 의료도 강화가 됐습니다. 템퍼스가 암 환자 맞춤 치료에서 실질적 유틸리티를 입증했고요. 매출 기회로는 췌장암 규모는 작지만 고부가 가치 산업이에요. 퓨어리스트 채택 확대 시 매출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퓨어리스트 뉴스는 템퍼스가 췌장암 맞춤 치료에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바이오마커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규제 신뢰와는 다른 성격의 임상적 신뢰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은 많이 아시죠? 돈나무 캐시우드 ETF가 ARK에서 템퍼스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에서 약 4.13%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를 운영하는데요. 첫 번째는 ARKK입니다. 여기서 이제 4일째 물량을 팔고 있어요. 근데 그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ETF 전체에 0.05, 0.02, 0.02, 0.09 이 정도로 좀 미비해요. 이제 대부분 7월 달에 샀던 거를 좀 덜어냈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살짝 좀 하락해가지고 추매를 했거든요, 얘네가. 그걸 좀 덜어내는 과정이었다고 좀 보고 저는 리밸런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잔잔바리로 나오는 것들은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나 싶어요. 뭐 당연히 좋진 않은데 이걸 누군가 다른 기관이 받아가면 좀 더 튼튼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서 너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 또 이제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ARKK에서는 1.8%, 0.34%, 0.39, 0.71% 정도가 이제 좀 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ARKG에서는 템퍼스가 1등이죠. 여기서도 이제 0.05, 0.04, 0.07, 이 ARKG 안에서는 0.42, 0.35, 0.6을 덜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7월에 산 것보다 조금 더 많은 매물이 나왔지만 그래도 뭐 그 소량이거든요. 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리밸런싱으로 좀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아크인베스트에서 아마 정해놨을 거예요, 비율을. 그래서 그 비율 이상으로 올라가면 어느 정도 정리하고 또 내려가면 어느 정도 담고 좀 이런 식일 겁니다. 펀드다 보니까 뭐 즉흥적으로 그냥 사자, 팔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정해져 있는 수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좀 리밸런싱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문제가 있어서 나온 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큰 충격도 없었을 거고 좀 없었다고 전 봅니다.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는 소식이어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다음 뉴스로는 이제 미래에셋에서 미국 AI 소프트웨어 ETF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피그마, 팔란티어, 오라클, 템퍼스가 들어가 있고요. 비중을 보자면은 템퍼스는 7% 정도라 그렇게 크진 않는데 그래도 비중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팔란티어 25%, 오라클 15%, 피그마 15%, 엠로빈 15%입니다. 좀 이쪽 15% 쪽에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정도로 담겨있고 의료 섹터에 템퍼스를 담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템퍼스가 조금 어느 정도 알려지고 조금 인지도가 생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정표라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도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운영에서 하는 ETF 하나 더 있죠. 거기에 템퍼스가 좀 비중 있게 들어가 있으니까 뭐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번 다뤘긴 했는데 거기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은 공매도 잔량 소식입니다. 27.1%. 아직도 그냥 27%를 들고 있어요. 얘네 이렇게 주가 급등했는데도 계속 들고 있더라고요. 이거 얘네 어떡하려고 지금 계속 들고 있는지는 좀 모르겠는데 얘네도 좀 쇼커버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거 왜 상한을 안 하지? 얘네들 어떻게 할 텐데? 아마 여기서 조정이 좀 낮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 상한하면서 좀 더 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네도 정해놓은 선이 있을 텐데 도대체 어느 쪽에 걸고 좀 손실을 몇 퍼센트까지 감내하려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얘네도 관점이 있을 텐데 정확히 뭐 어떤 관점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영상에서 계속 다루면서 이해는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 유효한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들은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어쨌든 27%가 아직도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소식은 트위터에 올라온 어떤 연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에 템퍼스 언급이 있어서 좀 흥미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러 박사가 뭐 댓글도 달아놨습니다. 저기 올려져 있는 사진들을 좀 보시자면은 여기 바로 딱 보이는 템퍼스 마크가 있죠. 뭐 이런 자료들이고요. 뭐 저희가 봐도 그렇게 알 수 없는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게시자로 보이는 분과 이렇게 또 자료 있고요. 사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저 이제 연구에 대해서 좀 보자면은 대상은 폐암에 관련된 연구고요. 목적은 IMA는 화학요법 저항성과 높은 전이 잠재력 때문에 예후가 나쁜 I형인데 분자 유전학적 특징으로 돌연변이나 유전자 발현 경로를 대규모로 규명해 진단 마커 예후인자 치료 타켓을 찾으려는 연구라고 합니다. 주요 발견으로는 돌연변이와 유전자 발현입니다. 뭐 이런 거는 저희가 봐도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좀 어려운 말들이라.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보고 제가 따로 정리해 놓은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연구는 세계 최대 규모의 IMA vs 논 IMA 분자 지도를 제시했고 뭐 이런 돌연변이나 뭐 이런 발현 면역 대사 조절 경로가 IMA의 나쁜 예후와 치료 저항성을 설명하는 핵심 기전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뭐 그런 연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이게 중요한데 템퍼스는 그럼 저기서 뭘 한 거냐? 보시면 데이터 샘플 규모 확보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폐점액성 선암 557명, 비점액성으로는 17,327명이라는 지금까지 가장 큰 코호트를 사용했고 이 대규모 데이터는 일반 병원 단독으로는 거의 불가능한데 템퍼스 AI가 XTR RNA 플랫폼과 임상 유전체 매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즉 템퍼스가 보유한 실제 임상 환자 샘플 유전체 전사체 데이터가 연구 기반이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 전사체 분석 플랫폼 제공했는데 템퍼스는 XT DNA 패널과 RNA 실제 임상 데이터 기반 분석 툴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 뭐 이런 것들의 발현과 이런 것들의 돌연변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도 템퍼스의 시퀀싱 데이터 처리 덕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구자들이 템퍼스의 플랫폼 덕분에 유전체 변이 임상 생존 데이터를 직접 연결 분석할 수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왜 학계 발표에서 템퍼스 이름이 들어가나를 아실 수 있죠? 공동 연구 파트너로 참여해서 포스터에 템퍼스 AI 공동 저자 표기가 있고요. 데이터 제공하고 분석 플랫폼을 제공해서 연구자와 이제 공동 발표가 되었습니다. 즉 템퍼스는 연구 도구 데이터 파트너 역할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번 WCLC 2025년 포스터에서 템퍼스가 언급된 이유는 세계 최대의 IMA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었던 배경이 템퍼스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 덕분이라고 합니다. 템퍼스는 연구자들에게 실제 임상 유전체 데이터와 분석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예후 마커를 규명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템퍼스의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 각지에서 쓰이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20개 의료 기업 중에 19곳이 템퍼스에 이런 것들을 다 쓰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템퍼스가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를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템퍼스에 큰 상승이 나와서 주주분들은 좀 많이 기쁘시고 많이 익절도 하셨을 텐데,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번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템퍼스 주주시거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